본전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북대입니다. 야, 이 씨발 좀 들어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의 출처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나오는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 조선말,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초는 주체사상에 기초하며 그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의 근본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해. 북한 헌법 제3조에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동일하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문 후보의 발언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정권의 발언을 생각해 볼 때 유권자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노동신문은 연방제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제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북한과 남한에 퍼뜨려서 그것으로 통일을 하는 걸 저희는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방제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 유지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체제가 다른데 김일성 일가주의와 민주주의, 이 체제가 다른데 연방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걸 주장할까요? 왜 이걸 주장하는지는 같이 또 좀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하나 같이 볼 사례가 있어요. 예멘 내전의 사건인데요. 그 예멘이 이제 정말 이것을 주장한 대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한 대로 비슷한 시스템으로 연방제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예멘, 북예멘이 있고, 네,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각 군의 체계, 그리고는 기존의 체계, 그러니까 이제 각 군사, 그러니까 군사권 양측이 소유하고 외교권이랑 입법권까지도 여기서는 따로 소유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났고 북예멘이 재통일을 했습니다. 북예멘이 재통일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된 거죠.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북한이 엄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점거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하자는 거, 그 체제 자체를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일성 일가가 합법적으로 그 지역을 점거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체제로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인정하겠다. 근데 지금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헌적인 발언을 주장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엄연히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언론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거 상당히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작용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서 적화 통일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과거 발언은 아니고 직접 본인이 고심해서 쓰신 자서전,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읽을게요.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될 것을 현실 속에서 확신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제가 이 글을 제가 꽤 언어를 잘했었는데요. 수능 언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꽤 언어를 잘했었는데요.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이 이것이 진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읽는 자신이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월남의 패망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미국의 패배에 대해서. 근데 월남의 패배가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의 굴복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승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발언한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결국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뿐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국몽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자면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진핑의 핵심 슬로건인데 중화사상이란 중국 사람이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생각하여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여온 사상을 일컫습니다. 즉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은 중국의 중화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은 신시대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즉 중국몽은 사회주의의 깊은 영광고리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크게 반하는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의 대표인 문재인이 지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재인이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사회주의자이자 종북작파의 사상적 거두로 알려진 리영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재인은 정신적 스승이며 자신의 자서전에 리영희 선생을 찬양하며 최근에도 묘지에 가서 직접 참배까지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온갖 친북좌파 행세를 보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털한 것은 문재인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는 등 대국이라 표현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이 대놓고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조선 청년은 공산당 세력으로 김일성의 패거리였습니다. 이후 6.25 전쟁 때에는 대한민국의 남침을 하는 등 즉 이 발언 자체가 공산당을 옹호하는 발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천만 명의 자국민들을 학살시킨 학살범이고 독재자이며 한국의 6.25 전쟁에서는 마오쩌둥의 중공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군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문재인이 마오쩌둥을 주석이라 표현하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끔찍한 학살범을 옹호한 것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말은 대지 김정은이 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자 보수 정치 세력 이 금양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린 시작이라고.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진짜 보수입니까? 가짜 보수죠? 사기 보수 통일대박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정부 최순실 작품이란 말입니까?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그동안 강력하게 조여왔던 대북 제재가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보겠습니다. 일단 항공기가 오고 가게 되면서 제재를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백길로 오게 되면서 또 묵호항 그리고 또 선박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최휘 그리고 김여정 사람에 대한 제재까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재 대상들을 다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거든요.
는 제가 다 뭐 대답할 후보님 다 뭐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아까 뭐 640만 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 노무현이라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이지 아무 죄가 없어서 수사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노무현 스스로 죄가 없이 떳떳했다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목숨을 끊지 않을 정도로 끝나지 않을 엄청난 후환이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19대 대통령이신 분이 가족이 대신해서 뇌물 받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